네, 오늘의 사건 큐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큐브 속 사건, 큐브 함께 보시죠. 네, 왜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잡아왔습니다. 서울 잠실 야구장 옆에 쓰레기 처리장이 있는데요. 경기가 끝나면 밤새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면서 이곳 컨테이너에서 10여 년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해 2018년에 한 장애인 보호단체에 의해서 구조가 됐습니다. 이른바 잠실 야구장 노예로 알려진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재수사 요청에도 다시 수사해달라는 요청에도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이 내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심리학 박사, 강신업 변호사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60대 지적 장애인이시라고 합니다. 10년간 이 잠실 야구장 쓰레기장에서 사셨다고 하는데 더 충격적인 게 피의자가 친형이라면서요, 박사님? 네, 친형이 노예처럼 예, 그렇게 예. 이제 동생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었는데 사실 예. 이런 상황들이 보면 정말 친형이 그랬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그러니까요. 정도로 예. 사실 상당히 심각한 뭐 잠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 일들도 상당히 노예처럼 그리고 부려먹었던 걸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장애 수당조차도 네. 착복을 했습니다. 음. 자, 그런데 착복을 했으면서도 동생의 노후를 위해서 모아두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자, 그리고 또 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애 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적 장애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고 보니까 형이 아마 마음대로 유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검찰은 그러니까 동생의 노후를 위해서 형이 돈을 보관한 것으로 본 겁니다. 이 근거는 뭡니까, 변호사님? 일단 이거는 먼저 예. 그 횡령이 문제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법 위반이 문제가 됐는데 네네. 횡령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를 했던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간에 형이 동생을 위해서 이 금원을 보관했다라고 예. 하는 그런 쪽으로 본 건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본 것은 이 동생이 지금 지적장애인 아닙니까? 예. 그래서 형이 보호자의 지위에 있었다라고 본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일자리를 마련해줬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노후의 어떤 생활 보장을 위해서 금원을 이제 준비할 필요가 있었고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그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상대방 쪽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검찰에서는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거죠. 예. 처음에 그런 불기소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항고를 했습니다만은 똑같은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여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지적 장애인의 어떤 의사가 예. 물론 이제 고소장에도 표현이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그 진술서에도 표현이 돼 있습니다.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뜻이요. 예. 하지만 그것이 이 동생의 진정한 의사 표시인가라고 예. 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의문을 갖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예. 어쨌든 가서 2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예. 이렇게 가서 좀 음식을 마련해 주고 나름대로 보살핀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을 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잠깐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만 검찰은 이런저런 근거를 두고 동생의 노후를 위해서 형이 돈을 보관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우리가 가정을 해두고 이런 혐의를 처벌을 만약에 들어간다면 실제 처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형량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입니다만. 네, 지금 횡령죄가 문제가 되죠. 예. 그런 이제 5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가능한 범죄인데요. 예.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위반도 몇 년 정도는 또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금원의 액수라든지 그다음에 그 금원을 횡령하게 된 경위나 동기, 예. 그다음에 그 금원에 어떤 변제가 있었는지 예. 이런 것들을 다 봅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다만 우리가 좀 알아둘 것은 네. 나중에 이 형이 이 7천만 원을 변제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형식상 변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것도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고요. 예.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적어도 1, 2년 정도의 실형은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범죄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을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김동철 박사께 여쭤볼 텐데요. 지금 상황은 검찰이 너무 가해자 말만 들어줬다 이런 비판인 것이고요. 일단 검찰의 입장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한다면요.
사실 검찰의 입장은 가해자에 대한 의사를 예. 좀 많이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 사실 사실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의사 무능력자라고 봤습니다. 네. 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 표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통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자, 그러나 예. 의사 처벌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 밝혔기 때문에 장애자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사실 10년 동안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럼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분명히 참작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동생 A 씨 같은 경우에 처벌을 해달라는 그 의사를 밝히긴 했습니다. 근데 A 씨의 의사소통 능력을 의문시하는 심리평가 보고서 요거를 이제 바탕으로 이를 무시했다라는 지적이 있는 건데요. 일단 A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만 저희가 짚자면 검찰 조사를 받지도 않았고요. 불기소 사실도 제대로 통지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어떤 처리 과정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도 좀 가지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그 불기소 사실은 통지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뭐 주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통지가 제대로 안 됐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통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처벌의 의사를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고소장에 적시가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그런데 그 고소장에 적시돼 있는 거를 지금 이제 검찰이 평가함에 있어서 말이죠. 예. 그 변호인도 이제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금 도와주는 이 피해자 말이죠. 예. 그런데 그 심리평가 보고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가지고 사실은 의사 무능력자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 정도의 차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렇게 평가한 것이 맞는 것인지 예. 아니면 그것이 또 독단적인 것인지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제3자적 입장에서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다만 지금 이 동생을 갖다가 지금 방치한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경제적 착취한 것도 있고 그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4천만 원을 뭐 전세 보증금으로 썼다든지 예. 2천만 원 현금으로 갖고 있었고 예. 또 1천만 원은 자신의 아내 통장에 있었고 예. 이런 걸로 본다면 이 동생에게 주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먹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했고 어른 밥이라든가 몇 가지 음식이라든가 이런 정도 그렇다면 그 진정으로 동생을 위한다면 동생의 복지 그다음에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죠 일부는. 예. 근데 그걸 하나도 안 쓰고 갖고 있었다는 거는 나이도 많은데 예. 또 언제 그 돈을 쓴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횡령의 의사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다만 검찰에서는 전반적으로 가족이 해체될 우려가 있다라든지 그나마 형이 보살폈는데 형이 보살피지 않으면 동생은 또 갈 데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에 맡길 것이지 예. 이 형이 보살펴야 된다는 보호자의 지위를 너무 강조했던 것은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은 드는 거죠. 예, 이 주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은 강신업 변호사께 드릴 텐데요. A 씨의 변호인이 재정 신청을 낼 예정이다. 네. 재정 신청이 무엇인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재정 신청은 법원에 이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 법원이 재정 신청을 받아줄 것인가 이 건과 관련해서 그 두 가지입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검찰에서 이제 그 고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다투는 것이 항고입니다. 근데 항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다시 그렇죠. 기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때 다툴 수 있는 것이 재정 신청이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것은 서울고등검찰청을 거쳐서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법원이 결정을 하는데 법원에서 봐가지고 이것이 기소할 만한 사안이다 하고 보면은 예. 기소를 이제 명령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으면 재판이 안 열리는 거고요. 예.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 사건은 그렇습니다. 검찰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지만 예. 지금 뭐 장애인 단체라든지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는 것이 맞지 않나. 예. 그러니까 아사미사하면 검찰에서는 기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재정 신청이 받아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첫 번째 큐브 속 주제로 만나본 사건이었고요.